안녕하세요. 우리가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받는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맨 초창기에는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였고, 한 번 더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잠깐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후관리는 뭐냐면, 예전에 이만큼 공제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다 했는데, 우리가 점검해 보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류 줘라, 뭐 줘라 해갖고 사후관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더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기본 서류의 부재,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대장, 뭐 계좌이체, 4대 보험 가입 이런 게 있는데, 4대 보험 가입 이력은 있는데 뭐 급여대장이라든지 다른 걸 봤을 때 그냥 알바만 했을 것 같다, 아니면 근로기간이 너무 짤막짤막한 게 너무 많다, 여기는 주로 알바생으로 돌리는 매장인데 이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으려고 4대 보험으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4대 보험 가입 이력 내역 같은 것도 서류들을 전부 다 이제 제출해서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중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회사에 또는 병원에 입사해서 그 인원을 계산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먼 훗날 지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도 등록돼 있고 다른 회사에도 등록돼 있고 또 다른 회사에도 등록돼 있고 이렇게 이중근로, 삼중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군데서만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소지에서 먼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중, 삼중근로를 한 경우, 그리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주소지는 뭐 부산에 있더라, 이런 내용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게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인데 특수관계자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부모님이면 특수관계자인 걸 모를 리가 없겠죠. 삼촌, 뭐 사촌 이랬을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요거까지는 모르겠지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AI로 이제 판별을 하니까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좀 특이 케이스예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월수를 잘못 넣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번 7월부터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라고 하면 그해 사업 개월수는 6개월입니다. 왜냐면 그때 탄생을 했으니까. 근데 개인사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그냥 12개월로 법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병원을 작년 7월 1일 날 개원을 했는데 그럼 사업개월수 6개월 아니냐. 근데 개인사업자는 소득 종류가 종합소득이잖아요. 여러 개예요. 내가 임대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요번에 개원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통신판매업을 했을 수도 있고, 법인이 따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법인에 있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근로소득자로 돼 있을 테니까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주주겠죠. 그건 상관, 배당소득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1년 12달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사업 개월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2개월을 넣어야 돼요. 근데 법인처럼 착각을 하고 7월부터 했다고 해서 6개월간 맞는 거죠. 그러면 사업 개월 수는 적은데 인원을 6개월간 근무했다면 100% 고용한 것처럼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오류가 이제 와서 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해당 연도부터 계속 재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5년 전 것까지만 추징할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 거면 너무 옛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다른 게 그 이후 연도의 사업 연도를 미치면 앞에서부터 재계산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2020년 귀속분부터 지금은 아마 추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17, 16, 15, 14년도 것도 사후관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세액공제를 했는데 최저 한세로 인해서 일부 남았다. 그러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 해갖고 10년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세액공제를 2월에서. 그러면 20년도 이후까지 들어옵니다. 앞에서 재계산을 해서 줄여놓으면 뒤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냈었어야 됐겠죠. 그 뒤에서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그 6년, 7년, 8년 전 것도 계속해서 사후 점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후 점검 하겠다는 서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세무사 사무소에 그 내용을 보내고 어떤 기본적인 서류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 거는 항상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노무법인 쪽에 근로계약서를 스캔해갖고 한 10년간은 파일로 보관해라.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세무조사 안 나온다고 하지만 세무조사도 또 케바케입니다. 상속 증여가 얽혀 있으면 10년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산 관련 서류라든지 뭐 사업에 관련된 서류는 파일로 보관하면 보관 부담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게 되고, 재계산이 나온다면 과거 거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시점까지 2월 돼서 나온 세금이 얼마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최저한세 계속 돼서 현재까지 2월액이 남아있다 하면 차기 2월액이 줄어드는 거지 과거에는 세금을 더 토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할지, 아니면 실제로 추징세액이 발생해서 내가 세금을 더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빠르게 세무사 사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